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4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2부에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 많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궁금하신 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종목 상담해 주실 거고요. 지점 연결도 있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낙폭들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코스피부터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236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 많이 줄였고요. 0.32% 하락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7포인트대 지금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급락을 정오 무렵에 했다가 다시 좀 급등을 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급등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2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낙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2340선에서 2360선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긴장감 그리고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들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상황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좀 많이 사네요. 3,971억 원 사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2,788억 원, 소폭씩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어느새 2,788억 원까지 늘었고요. 오늘 개인이 1,419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좀 높아졌고요. 이틀 연속. 그러다 보니 개인이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 매도 국면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저점이 보이면 매수를 하던 개인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수급 주체까지 확인해봤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4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합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낙폭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으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일단 정오경에 저점 찍고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 분들은 이게 또 끝난 것이 아니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계감들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중론이 강합니다. 64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293억 원, 기관은 112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331억 원. 양시장 모두 개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훨씬 많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다가 조금씩 원달러 환율도 급등이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0.64% 상승하면서 1142원 50전에 원달러 환율 거래가 되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주, 보험주, 삼성전자, 방산주, 현대백화점 올라와 있습니다. 1위와 2위 종목은 한 가지 이슈에 묶여 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주가 요즘에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는데 보시다시피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영진약품 오스템 임플란트는 4% 후반에 지금 강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덴티움 그리고 환인제약 모두 다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전일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고요. 국민들의 그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의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견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문재인 케어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강화 정책이고요. 바이오주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주 2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문재인 케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한화생명을 비롯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하나생명만 지금 2%대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케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 상반된 업황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어떤 종목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주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는 지금 집계도 되지 않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오늘 장세 자체가 꺾이는 장이기 때문에 보험주가 낙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특히나 한화손해보험은 7.87%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30만 원이 지금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원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고요.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만 원 삼성전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동안에 굉장히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30만 원이 오늘 드디어 붕괴가 됐고요. 일단 낙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230만 원까지 지금 만 원 정도 앞두고 있는, 11,000원 정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회복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수 확인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주가 상승하는데, 오늘도 방산주 상승합니다. 빅텍이 조금 전까지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페코를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 한화테크인 등은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전일 괌 주변에 대해서 사격을 하겠다,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발언들이 나왔고요. 미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일회성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조금은 다르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현대백화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관련주들 업황이 많이 꺾였다 얘기들 나오는데, 특히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지금 이번 분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1.3% 이번 분기에도 떨어졌는데요. 업황 부진이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백화점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현대백화점 주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 삼성증권이고요. 현대리바트, 그 다음에 컬러레이, 셀바이오텍, CJ프레시웨이까지 5종목입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을 한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주주 재판 절차가 진행 사유고요. 보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주주 재판 절차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금 구형까지 나왔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선고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끝나야지 IB 인가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리바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4,000원대 지금 회복을 했고요. 현재도 3%가 넘는 상승폭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34.4%가 급등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들 가져갑니다. 다음은 컬러레이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종목일 겁니다. 중국 관련 기업이고요. 상장 첫날입니다. 공모가를 밑돌았는데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 모두 회복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57.8%에 달하고요. 성장세와 안정성을 겸비한 중국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기업 분석에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들이 있었고요.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그리고 공모가도 박스권 하단으로 잡혀 있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밑꼬리 달고 위로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셀바이오텍입니다. 2분기 호실적 역시나 발표를 했고요. 3.58% 상승합니다. 주요 제품 듀오라기의 판매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인데 CJ프레시웨이는 분기별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부근까지 45,000원대에 있는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오늘도 4%대의 급등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53분 47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저녁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그 헬스업 케어 업종으로 수급이 이제 좀 몰리면서 수급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최근 급등 이후에 8주간의 좀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 안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증시에 있는 바이오 인덱스가 급반등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기대감에 약간 좀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좀 수급이 안정적으로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수 추천가는 26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목표가는 30만 5천 원 전고점 정도의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그 최근에 그 해외 주식 투자 부분에 큰 성과가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증권사 가운데서 가장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부분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고, 또한 그러한 기대가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5개월 만에 80% 증가한 자산이 2조 정도라고 추정이 된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해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성과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 미래에셋대우 추천가는 1,400원 정도이지만 현재 밀리는 모습에서는 한 9,900원까지는 매집을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서 목표가인 17,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최근에 그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LED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서울반도체 역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서울반도체 매출 비중이 LED가 많이 컸었고, 또한 그 LED 분야에서는 글로벌 5위 기업이기 때문에 주력 품목인 원자재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국이 LED 중국 공장의 LED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LED 가격이 정상화 쪽으로 쏘을 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그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2,200원 정도에서 계속 그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인 한 2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SKC보다는 SKC 코롱 PI라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SKC가 이제 그 PI 필름 분야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그 최근에 반도체 소재재료에 대한 투자 부분의 확대,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면서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3D 랜드 확대에 따른 또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그 삼성 SDS, 삼성전기가 그 A5 공장을 준설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주가의 흐름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 35,000원을 마지노 노선으로 보시고 36,000원대에는 적극적인 매집을 통해서 한 4만원대까지 한번 그때 가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저께죠. 문재인 정부의 그 문재인 케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근 오늘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게 바로 이제 임플란트 부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오스테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디오라든지 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시가 올랐는데요. 또한 그 오스테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그 칩과 기자재 그리고 임플란트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국내에서는 좀 시장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가가 63,100원인데요. 지금에는 좀 그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한 61,000원대 정도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보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 사는 좀 우려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지금 매스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이네요. 이성훈 과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한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시장이 IT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내수 쪽으로 매수를 하는 접근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섬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SK 네트워크 패션 부분을 인수하면서 그전에 우려됐던 사항이 좀 실질적으로 좀 보답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119억으로 작년 대비 47%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지금 SK 네트워크 패션 부분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35억으로 추정되면서 작년 말에 인수 당시 실적에 때는 우려가 컸던 부분이 있는데 1분기부터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2분기 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SK 패션 부분의 인수가 된 이후에 보유 브랜드에 대한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 높게 평가를 현재 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패밀리 룩의 좀 트렌드가 좀 강세에 맞추면서 이 한섬에서 매출 비중이 큰 타메 피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한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율 매장 정리뿐만 아니라 한섬의 현대백화점 캡슐 입품망을 활용함에 따라서 한섬이 패션업계를 가장 강점이 있는 쪽으로 좀 시장 방향을 또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 964억 정도 전망이 되면서 국내 백화점 쪽에서의 입점과 함께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매수가 37,100원, 목표가는 4만원, 투자가 6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섬 종목 오늘 매스포착 타임이 왔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5종목인데 오늘 어떤 주제로 5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작 현재도 연기금이 1,200억 정도 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포함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약 5천억 정도 연기금 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기금 현재 어떻게 연기금 이사장이 현재 옥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도 현재 사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과연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딩하는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연기금이 약 5천억 이상의 순 매수 매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미를 잠깐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 이틀 동안 연기금이 순 매도했던 종목을 먼저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기아차 부분입니다. 기아차 부분 시청자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원래는 8월 17일 날 통상임금 관련돼서 판결을 1심을 내려고 그랬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17일 이후에 더 뒤로 연기되는데 기본적인 팩트는 그겁니다. 결국 기아차나 현대차나 소위 자동적정 가운데서 통상임금 부분이 어떤 고민이냐면 직원이 퇴사할 때 통상 기본급에 있어서 이제 일정 부분 퇴직금을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제는 기본급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 포함된 상태를 통상임금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법적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사를 보면 기아차가 어쩌면 이번에 통상임금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기아차는 지금까지 소급분 포함해서 약 3억 정도를 결국 직원들에게 줘야 될 것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기아차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지만 기아차 직원들은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적게는 몇 천만 원 이상을 좀 소위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주식
주식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자본가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주가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연기금 지난 이틀 동안 매도 종목 가운데 기아차 패턴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면서 기아차 어떤 최근들의 주가의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인 패턴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기아차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기본 중지바에서 보시는 것이 이것이 결국 연기금인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8월 초에는 소폭이나 매수를 했었습니다만 2017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들어서 연일 데일리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기아차가 최근 들어 이틀간의 하락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매도보다 매수 쪽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매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지난 3개월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약 1650원 정도 하락할 때 그 당시에 개인들이 65만 여주에 순매수했습니다. 과연 이런 의미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기관들은 3개월 동안 순매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데이터상으로 보면 기아차가 외국인들이 약 7만 2천 여주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고가가 0.5% 그리고 저가는 35,300원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400원 정도밖에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기아차가 결국 연기금은 매도했지만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악재는 좀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주가에 대한 상당히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주가가 연기금 매도했지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아모리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모리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모리 퍼시픽을 비롯해서 소위 중국 사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모리지나 이런 종목을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 종목은 주가가 안 좋을 거야,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증권사나 연기금 어떻게 바라보는지 리뷰를 잠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증권사가 최근 들어 뻘쭘합니다. 곧 보실 차트 가운데서 아모리지에 대한 증권사의 어떤 페이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난 8월 2일이면 며칠 안 됐습니다만 삼성증권이 목표가를 13만 원 해놨습니다. 즉 13만 원의 개념은 앞으로 6개월 때론 1년간 13만 원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각 현재 아모레 주가가 12만 5,500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목표가보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 하회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주가가 그만큼 중국발 사드 배치, 또한 최근 들어서 북핵, 또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핵 잠수함 이런 이슈를 속에서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한국이 민감하게 받으니 몰라도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더 많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 매도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제일기획입니다. 자, 그동안 제일기획을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서 팔려고 그랬습니다. 즉 돈이 안 돼서 팔려고 그랬는데 작년 초에 생각을 바꿨죠. 이제 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제일기획은 기본적으로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삼성그룹, 그 가운데 삼성전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 핸드폰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광고하죠? 결국 제일기획을 통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이번 8월 23일 날 갤럭시 노트 8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기획 다른 매출이 적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기대해서 보면 결국 연기금 매도했지만 제일기획은 그만큼 지금보다는 매수 물량 그리고 매수의 오퍼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명품입니다. 한명품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명품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한명품의 주가가 최근 들어 목표가가 30만 원대 그리고 49만 원대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2016년, 물론 과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대, 때론 2015년이죠. 11월 달에는 80만 원대이기 때문에 2015년 11월 대비로 보면 지금 반토막 종목입니다. 따라서 한명품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최근 들어서 리베이트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50% 정도 하락됐으면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는 이제 하락이 저점으로 이제 가고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매수보다 매도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실적보다도 한미약품의 오너 관련돼서, 즉 불공정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한미약품에 있어서 부정의 코멘트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약품 오너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불공정 공시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그리고 앞으로 클린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가 이후에 이렇게 외적 변수로 인해 하락했다면 이제는 하락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종목입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연기금이 매수보다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13만 1,000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에 들어올 때 증권사에서 수만 얘기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관련돼 가지고 메리츠 종금은 18만 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우는 20만 원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14만 원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목표가를 이렇게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연기금은 매도했지만 제가 볼 때는
때는 기본적으로 게임즈 관련돼서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는 결국 1등이기 때문에 게임즈 1등이 여전히 밀릴 수 없다는 걸 보면 연기금 매도했지만 기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있다는 걸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에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46번님께서 카카오 102,500원에 비중이 30% 전망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떨까요, 카카오는? 카카오가 요즘에 이제 카카오뱅크로 해가지고 엄청 핫한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02,500원이면 최근에 이제 매수를 진입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이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좀 증시가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12만 원대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뚫는다면 과거 습성이 2014년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지만 현재 그 증시 상황이라든지 또 카카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사업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면은 좀 이게 당장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좀 조정 기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수익권이긴 한데. 예, 우선적으로 이제 11만 원 정도에는 비중을 한 10% 줄이셔서 한 20% 보유 비중을 가주시고 이거를 좀 홀딩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실적 투자가 아닌 좀 장기 가치 투자로 좀 개념으로 하신다면은 좀 스윙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1만원 정도에서 소량 지금 매도해서 수익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가치주 투자하듯이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9723번님 현대차 15만 5천원에 비중 20%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자동차파 아까 뭐 기아차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10만원 정도 지금 만원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어떻게 할까요? 네, 무엇보다 현대차가 부정적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려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오전 11시 반이죠. 현대차가 일단, 이 부분 파업을 좀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특징 중 가운데서 이제는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파업했기 때문에 파업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가 통상기금 관련돼서 판결이 끝난다면, 그리고 통상기금 관련돼서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를 들어준다면, 기아차가 약 3조 정도의 어떤 기본적으로 그 통상기금 관련돼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요. 주행은 기아차가 아니라 현대차 부분입니다. 전제 조건이죠. 통상임금 관련돼서 만약에 법원이 근로자의 어떤 요구족을 들어준다면 제가 볼 때는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그만큼 영업이익의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작년 9월달입니다. 작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 9월에도 현대차가 파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주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주가는 이것을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약 그 12만원 밴드에서 14만 밴드 그 어떤 짧은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매 패턴들인데요. 이 빨간색 차트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작년 9월 파업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월달보다 파업 끝날 때를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았다는 것은 외국인이 바라볼 때는 파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리스크다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가운데서 현대차 관련돼서 결국 외국인들이 소폭이나 매수했습니다. 다만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계 국내 기관들을 매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대차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번에 통상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일단은 파는 것이 맞다고 보여주겠고요. 또한 파업 관련돼서 아직까지 오늘 11시 반에 1차 부분 파업이 있겠지만 이것이 최소한 한 달, 두 달, 더 길게 보면 3달까지 파업이 이어진다면 어쨌든 그것은 주가의 투자 심리는 그만큼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업과 관련돼서 앞서서 중립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파업이나 이슈가 있으면 일단 팔고 보시는 것이 좀 저녁에 주무실 때 마음 편한 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파업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이번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 전년비 대비해서 25% 감소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케미칼이 장중에 약간 밀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약보합권, 강보합권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유가 상승이라든지 또 하나케미만이 가지고 있는 가성소다가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하나케미칼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박스권이 32,300원 그리고 34,000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상황에서 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과 또 어떤 부분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34,000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믹 상단이 37,800원까지도 무리 없이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공매도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그 가격이 제자리로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LG이노텍이 그 자동차 전장 및 IT 쪽에서도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 외국인과 그 기관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끌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16만 1,00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반기에는 애플 아이폰이 또 출시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듀얼 카메라와 또 센서 모듈인 안면인식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9월에는 그 아이폰 관련해서 수혜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16만 1,00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16만 이하에서 한번 매집을 해보시고 16만 8,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그리고 만약에 스윙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면 20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 또한 그 9월에 출시될 그 아이폰에 대해서 출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9월에 이제 최근에 이제 AT&T라든지 버라이즌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갤럭시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이면서 아이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폰을 최대한 밀어주는 그런 시장이 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삼성전기가 최근에 그 IT 업종에 대해서 이제 조정권에 국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삼성이 먼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어느 정도 먼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도 어느 정도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조정에서 92,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느 정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그 밑 하단인 8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 상단인 109,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M으로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가 수정한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그 지난달 7일날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적정 주가가 25만 원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서 엄청난 공매도와 또한 차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또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35만 원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단 이제 한 달 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바꾸면서 하반기에는 2,800원 이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다. 현재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레포트 수정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국계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리니지 M이나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리니지 M 12세 이용가들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소비층이 주력하기 때문에 30, 40대가 캐시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니지 1일 매출액인 100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39만 6천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40만 5천원까지 단기 차익 실현이고요. 전 고점이 42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좀 한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본다면 50만원까지도 갈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이제 어저께죠. 오스템 임플란트와 다르게 보험주 건보료
수급에 관련돼서 이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그 시장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삼성화재나 LH화재, 현대해상 같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그 주도주들이 다시 가격을 정상화 찾으면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보험료 인하시 그 과정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다른 보험사들이 이 시장을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삼성화재가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그 9월이나 또 내년까지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삼성화재가 제일 많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오늘 장중 많이 흐르는 모습이지만 한 28만 4천 원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30만 4천 원까지 한번 스윙으로 가져가는 좋은 투자 전략이 보여집니다. 네. 삼성화재까지 5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재석 소장의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연기금이 그동안 매도했던 종목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오늘 장중에 2340선에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나는 이런 종목을 사겠으니까 시장에서 이런 종목 봐주세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낸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인데요. 자, 네이버가 지난 며칠간에는 80만원대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 시각 현재는 79만 8천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6월 9일이죠. 97만 5천원대는 증권사에서 100만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만원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벽을 못 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이유는 두 가지죠. 무엇보다 즉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구글 앤 모이스, 알파벳까지 알파벳 관련주, 그 가운데 종목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네이버의 주가가 좋다고 얘기해서 연일 연기금 순매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보다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네이버가 결국 빵이나 소위 중국 종목, BAT 종목과는 관련 없이 외국인들은 네이버의 종목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 최근 들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계십니다. 아신 것처럼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탈원전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기본 한국전력을 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외국계를 비롯해서 기관들은 공격적인 매도 가운데서 연기금은 한국전력 그냥 매수했다 이렇게 가볍게 좀 보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 예정이고요. 자, 세 번째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가 현대차를 넘었을 정도로 시가총액을 넘었을 것이다 평가가 있었고요. 어제는 이틀 전입니다. 결국 이 종목이 34만원대까지 50일 신고가를 갔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체크해봤더니 중국의 철강업종의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내 증시에 민감되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 원자재 관련된 상승, 그것이 포스코의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고 보겠고요. 주행 것은 수급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은 어제도 매수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보면 이 시각 현재도 외국계는 약 14,000여 주, 그리고 기관들은 어저께도 27,000여 속에서 전체적으로 수급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연기금이 매수했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연기금은 포스코가 50의 신고가를 갔지만 아직도 더 살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현재 이 시각 현재도 4,000원 정도 상승한 16만 8천원대 모습이고요. 어제도 6,500원대, 그리고 오늘 4,000원 합쳐서 약 10,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현대제철이 자동차의 프레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기아차가 만들었던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만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연기금은 어저께 그리고 지난해 들어간 현대글로비스 매수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현대글로비스가 상승할 여지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NC소프트입니다. 앞서서 연기금은 넷마블 게임즈를 매도했고요. 오히려 연기금은 또 NC소프트를 매수했기 때문에 과연 한 종목 가운데서 게임즈 관련돼서 1등은 NC소프트 1등인 넷마블 게임즈를 매도하고 그리고 2위인 NC소프트를 매수했는데 제가 볼 때 이에 관련돼서는 증권사가 여러 가지 긍정적 페이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지엔 그리고 화이트웨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연기금들은 어쨌든 게임주에 대해서 반해서 좋게 봅니다만 게임주의 1등과 관련돼서 넷마블 게임즈를 매도하고 그리고 NC소프트도 매수했다. 이렇게 연기금이 게임주 관련돼서 두 가지 엇갈린 색깔들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연기금에서 반대로 순매수한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3번님께서 아스트 종목 23,3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할까요? 아스트?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과 관련해가지고 납품한 업체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수주 소식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15,000원에서 한 2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도 이 업황에 대해서는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좀 크지만 단 이 차트적으로 보자면 37,000원대에 2015년도 고점에 대해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간에 그 급등으로 인해서 뚫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자면 한 24,000원대까지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만 24,000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약간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3만원까지 가려면 한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스윙을 하는 전략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 종목 상담 해봤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682번님께서 현대산업 44,000원에 10% 전망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떨까요? 통상 건설업종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 나이가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항상 건설업종을 좀 좋게 보시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건설업종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난 그 국토부 장관의 기본적 코멘트 가운데서 다가구 주택, 소위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투기자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어떤 블랙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주택건설 업종이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보다 투자 심리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종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그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종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 입장은 뭐냐면 한국이 여러 가지 인프라, SOC 투자를 많이 깔렸기 때문에 이제 과거 정권 들어서는 소위 추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SOC 투자를 통해서 건설업종, 토목업종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데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월달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고요. 또한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소위 건설업종을 리딩하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것은 실적이나 다른 부분보다도 현재 문재인 정부 즉 앞으로 5년 동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런 시그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난 6월달 그리고 지난 8월달 대책 이후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면 최소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내까지는 건설업종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겠고요. 다만 반대적인 얘기는 그나마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기본적인 팩트가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정부가 건설업종은 그렇게 아랫방에 밀지만 일정 시간 되면 결국 건설업종까지 밀리게 된다면 소비 기본적 투자 심리가 아주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건설업종 관련돼서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당분간 건설업종 주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26분 52초 지나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357.84포인트입니다. 236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윗꼬리 달고 조금 다시 빠지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45% 하락 마감 예상이고요. 일단 2350선은 지키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2369포인트 그리고 정오경에 2340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는가 했는데 장 마지막에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은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여전히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4,371억 원인데 그 가운데 연기금이 장 후반에 또 많이 담았네요. 1,436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금융투자도 1,478억 원 순매수입니다. 투신이 44억 원 순매도 정도고요. 외국인이 2,885억 원 팝니다. 개인도 1,730억 원이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포스코까지 모두 파란불이고요. 현대차만이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230만 원 아직 회복이 안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신한지주 하락합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이버와 삼성물산은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현대모비스는 1.78% 상승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오늘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640선 지키면서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640.95포인트 마감 예상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 646포인트부터 635포인트까지 쭉 빠졌다가 보합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 시간대. 하지만 다시 보합권에서 밀리면서 한 0.3% 하락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수급 주체에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체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182억 원, 239억 원 각각 매수하고요. 개인은 243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 좋고요. CJENM도 상승폭 조금 더 키워서 72,000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로엔 낙폭이 더 커졌네요. 83,2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코미팜도 1.69% 하락입니다.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모두 0.38%, 0.48% 각각 하락하면서 움직이고요. 신라젠이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24,500원, 800원 하락하면서 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정확히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중 저점이 2339선까지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 장중에 2390선, 2339선을 보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장중에 이렇게 한번 폭락했다는 것은 어쩌면 내일도 다시 한번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좀 던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수급 가운데서 이렇게 하락하게 된 기본 팩트 가운데서 외국계가 매도가 좀 커졌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 같은데요. 어제도 외국계가 2,500억 정도 순 매도, 시작한 지는 어제보다 많이 매도했습니다. 2,385선 정도, 2,885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자, 눈에 띈 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최근도 시장을 이끌었던 철강업종, 전기전자, 이런 어떤 기본적 굵직굵직한, 즉 현대차, 기아, 현기차, 소위 그 자동차 업종 이외에는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230만 원대에서 이제는 229만 5천 원대, 즉 230만 원 심리적으로 좀 밀렸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로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적 리스크가 예상보다 시장에 대해 둔감하기보다 지금 민감해졌고요. 지난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지역적 리스크에 오히려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한국 증시는 둔감한 걸 보면 월가에서는 한국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지역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동안 주가가 좀 오늘 같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낙폭을 좀 만회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어쩌면은 이번 주 들어서 마지막 금요일이 내일이 오겠는데, 내일 결국 또 미국에서 북한 관련된 어떤 얘기할지,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얘기할지 몰라서 예상보다 변동성이 큰 장이라면 내일은 많은 참여자들이 일단 팔고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주말 좀 견뎌될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 주 내일까지는 투자 심리가 매수보다 매도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관망 심리, 그리고 시장의 좀 투심이 많이 얼어붙은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셨고요. 마감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60선이 지금 무너져서 235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0.4% 하락 마감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640선 지켰습니다. 640.04포인트에 지금 마감이 되면서 2포인트 정도, 3포인트 가까이 하락폭이 좀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요. 1141원대, 342원대에서 지금 마감이 되면서 6원 80전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조금 전에 함께 하셨는데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벤티움 종목 4월 26일 수요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45.3%입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메디포스트 오늘도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들 지속되고 있고요. 43%까지 상승폭 키웁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이 슈프리마 종목 5월 26일 금요일에 매수했는데 현재 수익률 31.9%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역시 슈프리마를 매수를 했는데 매수일이 조금 달랐죠. 23,650원 평단가고 24.9% 상승입니다. 메르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현대위아 21.9% 상승 흐름이고요. 장기환 부장의 디오 종목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이 종목도 지금 6.1%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위아 디오 종목 오늘도 두 종목 다 잘 달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투자 운용 방향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위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지금 현재 그 자동차 관련 업종이 좀 어려운 상태죠. 어려운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이 이제 어려운 상태인데, 나름대로 이 종목이 이제 왜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올라가느냐, 그것들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이제 조정권에 접어들면서 어떤 기간 조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 속에서의 소외됐던 종목들이 일정 정도 반등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장이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6개월간의 그 바닥 조정을 일단은 했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바닥 조정 이후에 상승 턴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기관 매수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양상, 거의 한 달 이상을 기관이 지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반 매물을 소화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올라가는 구간 자체가 나름대로 1차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라도 1차, 2차 상승이 분명히 이어질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9만 원 이상의 상승 흐름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기 급하게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그렇고 기간을 한 연말까지 보시면서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디오를 보면은 오늘 문재인 케어에 서막이 올랐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보의 적용이 이용 성향을 제외한 모든 곳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이런 확대 정책에서 우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거의 이제 나이 들면은 거의 누구나 할 정도로 그런 품목에 속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 개당 한 60만 원꼴로 많이 다운됐지만 의보가 적용이 되면은 36만 원대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역시 이 디오 종목에 대해서도 큰 수혜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기 중에서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가 줄기세포 관련주하고 동달아서 현재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것도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하게 매매를 하면은 모든 종목이 지금 조정장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서 큰 흐름 갖고 이렇게 매매를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와 디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AS 받아봤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8월 10일 목요일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번 주 쉽지 않고요. 어제 오늘 특히나 어렵습니다. 장이 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랜덤워크 장세기 때문에 예. 원하는 뭐 증시를 보더라도 종목별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참여자들은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어제 위에 오늘 그 보험업종이 예상보다 좀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문재인케어라는 당을 다시 한번 신조어를 좀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트럼프 케어를 좀 했고요. 예상보다 트럼프 케어가 아직까지 지지부진돼 가지고 트럼프 케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는 지금 정확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부 정책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약 30조를 들어서 그만큼 미용 성형을 제외해서 모든 걸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제약업종을 매수하고 보험업종을 매도했다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얘기도 정확하게 시장에 지금 흡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그동안 뭐 통신업종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만큼 핸드폰 요금 인하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KT, SK텔레콤 그리고 LG플러스가 현재 하락의 모습 보이겠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통신 3사가 정부 상대로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미래부가 아니죠. 미래과학정보통신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가야 될 길 간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종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과연 정부가 이렇게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당장은 이렇게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후에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또 다른 충격으로 뒤져 말씀드리면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역적 리스크가 왜 이렇게 부각되는지 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외국계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800억대 순 매도 그리고 어제도 2,500억 순 매도했는데요. 어제 오늘의 매도를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발 지역적 리스크에 인해서 한국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동의가 안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올 한 해도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시황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전혀 없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생뚱밖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올 한 해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어제 오늘 관련돼서 북한발 리스크라는 코멘트를 쓰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2017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선이죠. 2000선부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2400선까지 갔고 이 당시에도 우리가 북한발 리스크가 없었을까요?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점 논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것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연일 외국인은 순매수했고 이 순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제와 오늘의 외국계 매도는 제가 볼 때 뭐 북한이 괌의 인간을 공격한다 그런 코멘트보다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그와 맞물려 가지고 결국 그 부정적인 이슈는 계속 맞물리는 것처럼 그런 이슈 속에서 북한발 괌 미사일 이런 리스크가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근의 하락이 북한발 리스크라기보다도 그동안 주가만 올랐기 때문에 외국계가 매도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맞을 거라 말씀드려보겠고요. 주요한 것은 오늘 장중에 좀 급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내일도 상승보다 하락 관점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볼만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내일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참 하락장에서 종목 찾기 어렵죠. 예, 좀 부담되고요. 하지만 이걸 좀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 전략을 하는 게 좀 또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내일 좀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또 삼성화재 보험주인데요. 그 삼성화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화재 보험주 간에서는 거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세가 약세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고 한 28만 4천 원대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고요. 또한 그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그거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저가 매수로 좀 매집을 하는 게 좋아 보여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 매집이 됐다면 단기간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은 또 다시 또 회복이 또 금방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LG노텍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한 종목 더 가볼까요? 네, LG노텍이 시간에 종가로 해서 16만 4천 원에 끝났습니다. 장중 흐름 속에 아까만 하더라도 16만 원대에서 16만 500원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그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가 환매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또 LG노텍을 일부러 이렇게 급등하게 만든 또 이유가 그 외국인이 그 어떤 레포트에 의해서 또 실적 부진에 의해서 단기간 좀 그 공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됩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당장 한 9월 달만 하더라도 아이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 한 16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보시고, 또한 하반기에도 또 그 성장이 좀 실적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한 20만 원대까지도 한번 스윙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노텍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펀 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